안녕하세요. 문제는 이제 다 풀으시고 그 페이지수도 써졌으니까 책에서 잘 찾으시고 막 그러셨을 거예요. 책에서 너무 찾으시면 안 돼요. 책 안 찾고 페이지수 아무리 페이지수 있어도 이거를 참으셔야 돼요. 꼭 참고 마지막까지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페이지수를 보세요.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책 페이지수 보고 책에 있는 걸 지문을 찾으신다. 그러면 효과는 마이너스로 가요. 땅속으로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이거 푸실 때는 제 페이지수 이제 적어드린 이유가 이 내용을 보시면서 내가 틀리면 이 문제를 틀렸을 때는 그 페이지수로 가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해드린 거예요. 자, 1번부터 이제 한번 가봅시다요. 이제 OX 문제 1번부터 이제 가보는 거예요. 이제 1번은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그랬어요. 그럼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럼 요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요거는 전부 O죠. 맞았어요. 이거는 동그라미 O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현행세법 중에서 지방세의 취득세와 취득세, 재산세와 그럼 취득세, 재산세와 취득세, 재산세와 그랬죠. 뭐가 틀렸는가? 취득세가 틀린 거예요. 혹시라도 이 문제를 지금 잘못 체크하셨다 그러면 이제 교재로 가보세요. 22페이지 가서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책에다 정리하실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그 형태를 따라서 한번 쭉 해보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22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조세는 금전급부이다. 조세는 금전급부이다 해서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지방세의 무슨 세 그랬는가? 재산세. 그러면 재산세만 강조를 하셔야 돼요. 재산세만. 이 재산세만 강조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재산세가 강조가 안 돼 있으면은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걸 틀리면 거기에 재산세에다만 다른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색깔로 나만 아는 색깔로 하세요. 혹시 다른 사람도 알아버리면 또 다 틀렸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내 책에다가 내가 틀린 지문만 별도로 체크하는 색깔로 표시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 책을 보시면서 이제 지금 이제 학원 수업 끝나면은 나중에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하실 때 이게 눈이 한번 더 들어야 돼요. 더 들어야 이 문제를 내가 틀렸구나. 이건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3번 지문으로 가보시죠. 3번에 납세 의무자란 그랬어요. 그럼 납세 의무자란 그랬으니까 우리 시험 지문 나오면 납세 의무자란이 딱 뜨는 순간 언제나 가로 항목만 보는 거예요.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해야 된가요? 포함한다 해야 된가요? 잘 모르겠죠. 그럼 이제 이걸 다시 이제 그 페이지수로 또 가봐요. 이제 32페이지로 가봐요. 이제 32쪽에 보시면 거기에 5번에 납세 의무자라고 되어 있어요. 5번에 납세 의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납세 의무자에서 가로에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그 다음에 끝에 제외라는 것만 체크하셔야 돼요. 다른 거 체크하지 말고 제외라는 부분에다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제외자 찾아보세요. 제외한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이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로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딱 표시를 하시면 나중에 다른 걸 표시 안 해도 돼요. 딱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3번은 이제 틀렸는가요? 맞았는가요? 맞았어요. 3번은 맞았어요. 이제 4번 가보죠. 4번은 사촌 이내 혈족과 사촌 이내 혈족 그러면 사촌이 아니라 6촌이에요. 인척이면 4촌. 그러면 4번은 X. 그다음 5번에 취득세 성립 시기는 그랬어요. 취득세 성립 시기는 그랬으니까 우리는 취득하는 때가 되는가 60일이 되는 때인가 취득하는 때. 그럼 5번은 X. 그다음 6번 소득세 성립 시기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 기간이 끝났을 때. 이거는 맞았는가 틀렸는가? 맞았어요 이거. 이거는 맞았는데 혹시라도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이제 52페이지로 가보세요. 교재 52페이지로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어떤 부분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소득세는 이게 합산과세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소득세는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끝나는 때만 강조하시면 돼요. 그 기간이 끝나야만 1년치를 합칠 수 있거든요. 1년치를 합쳐서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과세 기간이 끝났을 때예요.
그럼 6번은 X가 돼요. 6번 5. 6번 5가 됐네요. 끝날 때 있으니까. 그 다음 7번. 가산세는 그러면 이거는 세목으로 한다. 세목으로 한다예요. 세목으로 한다가 되고 다만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지방세에 포함한다. 포함한다인가요? 제외한다인가? 제외한다가 되는 거예요. 제외한다. 그래서 이 지문은 또 어디 있냐면 54페이지에 있어요. 54페이지에 여기 어느 쪽에 들어있냐면 54페이지에 2번 특징에 니은번에 보시면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가지고 이제 그 본래 세금을 감해줄 때 가산세는 감해지지 않는다. 감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본래 세금은 깎아주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가산세는 절대 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7번은 그러면 5가 아니라 X. 7번 X. 그 다음에 8번이에요. 보통징수시 세 확정. 보통징수에서 세금의 확정은 그랬으니까 보통징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그 확정이면 결정하는 때예요. 보통징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은 이 경우에 확정의 효력은 고지서가 도달하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틀린 지문 있는가? 없어요. 맞았죠. 맞았어요. 그 다음 9번. 재산세는 보통징수 세목이에요. 그럼 바로 위에서 알려줬죠. 재산세는 보통징수 세목이기 때문에 내가 신고하면서 확정이 된다. 정부에서 결정하면서 확정이 된다. 결정하면서. 그래서 여기는 신고하는 때 이게 틀렸어요. 신고할 때가 아니라 결정하는 때. 그 다음에 10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좀 늦게 준다고 해서 가산금을 추가로 물리지는 않는다.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맞았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OX 연습이고 이제부터는 두 개, 가로에 있는 거 둘 중에 하나 골라 잡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골라 잡는 거 이거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근데 틀리기도 훨씬 쉬워요. 네, 틀리기도. 이제 둘 중에 하나니까 잘못 생각하면 이제 막 이상한 데로 가요. 1번에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뭐 해야만 물납을 할 수 있는가? 1,000만 원 초과가 받는 거예요. 1,000만 원 초과. 그다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기준 금액을 이상 보유했는가? 초과 보유했는가? 잘 모르겠으면 이것도 찾아가 봐야 돼. 이제 24페이지로 가보세요. 교재 우리 2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종합부동산세 가지고 거기서 무슨 자가 붙어 있는가? 초과자만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지문은 다 필요 없어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초과라는 그 지문만 보시면 돼요. 초과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번 농어촌특별세는 농촌이네요. 농촌 느낌 나니까 이건 지방세인가요? 국세인가요? 그래도 국세라고 그랬죠. 아무리 농촌 느낌 난다 해서 지방세라고 제발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또 지방세라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예요. 국세. 그 다음 4번 면세점이라는 게 명칭이 딱 뜨면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우리 뒤가 뭐가 따라붙어야 되는가? 이하. 면세점은 무조건 이하가 따라붙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잘 안 되면 39페이지로 가보세요. 교재 39페이지 보시면 이제 어떤 지문을 찾았는가 봐요. 면세점에서 19번에 면세점에서는 진짜로 중요한 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면세점에서는 딱 필요한 것 딱 하나. 이하 중간에 있어요. 이하. 미만하고 이하 이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세점은 일정 금액 이하가 됐을 때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게 이하예요. 그다음 이제 문제 5번. 납세의무의 성립이라는 걸 했어요. 우리 납세의무의 성립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려고 하고 있던가요? 계산 이미 끝나버렸던가? 하려고 하니까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추상적이 되는 거예요. 추상적. 그래요. 그 다음에 문제 6번. 지방소비세의 성립 시기는 지방소비세는 뒤에 우리 국세 무슨 세하고 똑같다 그랬는가? 부가가치세예요. 그런데 이제 지방소비세에서 이제 51페이지로 가봐요. 틀리시면 51페이지로 가봐요. 51페이지 가서 지방소비세 동그라미 8번에 들어있어요. 지방소비세는 뒤에 무슨 세만 나오면 되는가?
부가가치세.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 다른 걸 체크하면 이제 나중에 복잡해져요. 그래서 앞에가 지방소비세가 나오면 국세, 부가가치세하고 똑같다. 부가가치세하고 같다. 그다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7번. 신고 납부 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과금의 성격이 있는. 그러면 신고를 내가 자진해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와 가산금 중에서 추가로 뭘 더 물어야 되는가? 가산. 자, 이제 금이라겠는가 세라겠는가 이제 참 다시 한번 보죠. 53페이지 가봐요. 가보면 되죠. 53페이지. 53페이지에서 거기에 특징의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특징의 3번. 특징 3번 봐보세요. 신고 납부 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벌과금의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은 가산 뭐라 그랬는가? 세. 방금 금이라고 막 하신 분 있었어요. 가산세. 가산세를 본세에 포함한다. 뒤에 본세에 세금에 포함한다 했으니까 뒤에가 세자가 붙어 있잖아요. 세금에 포함하면은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가 되는 거예요. 가산금이 아니라 가산세예요. 그 다음에 8번 이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 기한까지 취득세를. 그럼 앞에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우리 가산세 뭐 시켜버리라 그랬는가? 사형시켜버린 거예요. 사형. 그러면 40%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40%. 부정하게 장부 조작하면 그냥 죽여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형시켜버리라고. 예,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잘 이해 안 되면 54페이지 가보세요. 54페이지 그 표에 부정 그러면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부정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부정 40%. 부정은 40%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신고 납부 세목이 되는 거예요. 보통 징수 세목인가? 신고 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확정은 언제 확정이 된다 해야 되냐면 신고하는 때. 신고가 맞는 거예요.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신고 납부 세목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일반 가산금은 그랬으니까 뒤에 이제 3%와 5% 중에서 일반 가산금은 몇 프로 적용이고? 3% 적용입니다. 네, 11번. 체납된 납세 고지율세를 지방세. 그러면 중가상금에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얼마가 안 되면 중가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건 30만 원. 100만 원은 국세. 지방세는 30만 원. 이렇게 해서 OX 연습해보고 또 2개 골라잡는 연습해봤어요. 이게 쉬운 것처럼 보였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수를 다 옆에다 써놔도 아마 페이지수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이게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수를 꼭 참고를 하세요. 참고해가지고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는가 반드시 내가 틀린 지문은 교재에다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틀려도 상관없어요. 지금 틀려도 상관없는데 책에다가 표시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풀었을 때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2번째 풀었을 때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복습을 다 하시고 그 복습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학원 홈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있잖아요. 제일 위에 정답 보기 해가지고 프라이메드,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전부 다 있어요. 요 제일 위에가. 여기에 들어가시면 아마 이게 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그럼 이쪽에 두름 자료실에 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한 일주일 뒤에 뽑아가지고 다음 주에는 공시법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걸 한번 다시 뽑아가지고 처음부터 한번 다시 풀어봐요. 다 맞는가? 다 맞으면 그때 이제 더 풀란 이야기예요. 한 번 더 복습을 해놓고 지금은 복습해놓고 이제 다 드세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뒤에 풀어보세요. 일주일만 뒤에 풀어보시면 또 틀린 게 나올 거예요. 나 분명히 맞은 건데 그때 가면 또 틀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책을 잘못 봤다는 이야기예요. 네, 책 지문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지문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끔 일주일 뒤에 꼭 그 세법이 꼭 그 다음 주에 공시법이니까 공시법 할 때 세법을 출력해서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세법 할 때는 공시법을 출력해서 공시법 복습하시고 그러면 계속 맞물려 들어가니까 세법하고 공시가 이렇게 그 매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그 문제는 이렇게 푼다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될 수 있으면 페이지수는 꼭 참고하지 마시고 문제 풀어놓고 다 풀고 해설 끝나고 페이지수 참고해서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수업 들으시고 나중에 일주일 뒤에 다시 풀어보시고 꼭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라네요.